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간다는 게 더 놀랍다고요? 전기차가요, 지금 1000만 대 나오면 1000만 대 다 팔려요. 없어서 그래요. 전기차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전기차는 진짜 도시 생활에서 최적화된 이동 수단이에요. 배터리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는 건 동력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단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세탁기를 내연기관으로 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탁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걸 가솔린 엔진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동을 겁니다, 세탁기에.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그럼 이제 보일러처럼 배기관 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ECU가 분사량 하면서 세탁기가 돕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믹서를 돌려야 되는데 믹서에 가솔린이 들어가요. 그럼 시동을 걸어요. 그럼 우두두두두두 하면서. 그러면 가전제품은 왜 모터를 지금까지 썼는데 자동차에는 못 썼느냐? 무선排기통 세탁기, 터보차저 세탁기, 슈퍼차저 세탁기, 트윈 터보 세탁기, 싱크6 세탁기. 이거 브루투스 샤워기랑 똑같은 얘기다. 그리고 CVVL 세탁기. 그 듀레이션. 그런 세탁기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왜 세탁기나 전자제품들은 모터를 쓰느냐? 전기 쓰기가 좋기 때문이죠. 케이블로 연결하기가 좋기 때문에. 가장 진보된 형태는 모터입니다, 모터. 전자기 유도예요. 세상에 4가지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가지. 뭐예요? 강력, 양력, 그리고 전자기력, 중력. 가장 약한 힘이 중력이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 자, 그러면 그 자연의 힘, 물리적인 힘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자기력을 쓰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럼 자동차도 진작에 그걸 썼어야 되는데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패러데이가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을 만들고 지멘스가 DC 발전기를 만들면서 이제 전기차 만들자 해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에디슨도 전기차 특허 가지고 있었고 전기차 만들었어요. 그 발명의 대가였고 다작을 했던 에디슨이 전기차 안 만들었을 리가 없지. 그런데 그때 헨리 포드가 가솔린으로 가는 전기차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야, 가솔린 버리는 건데 그걸로 차를 만든다고? 야,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다. 에디슨이 뭐 칭찬은 해줬지만 거기 뭐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게 발명가로서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야, 전기 모터가 있고 배터리가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인데 굳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유전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예전에 그 태양열 급탄기가 1800년대 중반 많이 판매가 됐었어요. 태양광이 아니라 그때 반도체가 없었으니까 태양열 급탄기를 통해서 친환경 발전, 그걸 통해서 야,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화석 연료가 개발되고 유전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인류는 벌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했을 거고 친환경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디젤 세탁기면 요소수 내야 되겠네. 얼마 전에 스타리아가 툴툴툴툴툴 거려. 봤더니 요소수가 없대. 아, 귀찮아. 그런데 자동차는 케이블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그러다가 이제 화석연료가 나와서 야, 이렇게 되면 배터리 문제가 없어져. 그러니까 배터리 문제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가 이동수단으로서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이것을 쉽게 하자. 그래서 내연기관이 그래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연기관이 이제 배터리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전자기 유도를 사용하는 전기모터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전기차가 우월할 수밖에 없고 편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바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가 배터리 문제가 없어가지고 수요 확대가 됐다 그러면은 뭐 진작에 전기차 시대가 왔을 텐데 지금 전기차가 배터리가 제일 문제인 게 소재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전기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터리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아시잖아요. 광산에 가서 리튬은 이렇게 광산에서 캐는 것도 있고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같은 데 이제 리튬 호수가 있어요. 그럼 리튬 호수에다가 소금 천일염 만드는 방식 있잖아요. 증발시켜요. 그래가지고 리튬을 얻어요. 뭐 이런 방식으로 얻기도 하고. 그래서 가공을 합니다.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이 있는데 탄산 리튬은 주로 이제 소형 전자기기에 많이 들어가고 수산화 리튬은 고용 정하기가 좋죠.
그래서 사용이 되고 있고, 요게 또 옥시데이션 산화 작용을 통해서 활성 반응을 일으키려면 3원계의 양극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NCM, 뭐 NCMA, NCA 이런 거예요. 니켈,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인산철도 양극재입니다.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비율대로 섞여 들어가야 되는데, 니켈 캐서, 또 코발트 캐서, 망간 캐서 얇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섞어요. 칵테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박,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발라요. 이것도 잘 발라야 돼요. 이것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또 배터리의 밀도가 또 높아지니까. 그리고 또 니켈은 출력에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안정성에 관여를 하니까 니켈 비율을 높이고 비싼 코발트를 줄이자. 코발트는 또 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음극재는 이제 그라파이트, 흑연. 예. 거기에서 이제 이온과 전자가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일렉트로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부하를 일으키는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배터리 셀 하나당 딱딱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분리막은 또 그 가운데 양극과 음극이 닿지 않게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구멍이 얇게 뚫려 있어가지고 이온은 왔다 갔다 해야지. 이온은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얇게 만들어야 되니까 잘 찢어져. 그러니까 거기다 또 규소 코팅을 한단 말이에요. 규소가 그 실리콘, 그 반도체에 쓰는 그 유리 같은 그 소재, 그걸 또 얇게 코팅을 해서 입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양극재가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분리막이 한 뭐 10몇 %, 일렉트로라이트가 한 18%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전기차 한 대에 이런 보조 배터리를 4,000개, 5,000mAh짜리 이런 걸 4,000개, 10,000mAh짜리를 2,000개를 때려 박아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사업이겠냐고. 간단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내재화해서 빨리빨리 출고하는 그런 전기차 회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럼 반대로 배터리 내재화,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여기에 신경을 안 쓰면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죠.